자, 전일은 지수가 6%, 뭐 5%, 6% 폭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전력주, 뭐 전선주 일부 이렇게 해서 반도체만 종목이다. 나머지는 개쓰레기 장세로 진행이 됐죠. 지수가 5%를 넘어서 달리는데 상승 종목 수는 계속 줄어들어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3배나 많은 지수 폭등 종목 박살 장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젯밤에 자, 이게 뭐 이렇게 미증시 같은 경우가 지금 미증시부터 차트를 조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지금 반복적으로 뭐 해외 지수의 경우 지금 반복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자, 이쪽에 이렇게 살펴보시면, 자, 이거 지금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 나오는 건데요. 작년 4월 저점 이후에 V자로 치고 들어오는 이거, 그리고 그 앞에 2023년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과 가자 전쟁 나고 난 다음에 V자로 그대로 터오르는 장세, 딱 치고 매수의 재현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중간중간 뭐 보셨습니다만, 자, 중간중간 확전 기대, 확전 우려 이런 게 나오면서 유가가 WTI 같은 경우는 이제 110달러까지도 올라 들어갔었는데 반응을 안 했죠. 그래서 유가와 지수가 같이 올라가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가, 자, 종전 기대가 등장을 하면서 다시 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보면 러닝 커렉션이죠. 이거 쫙 치고 올라 들어가고, 그 다음에도 뭐 다시 확전 우려 뭐 기타 등등등등 있어 봐야 안 내리고 달리는 조정이죠. 달리는 조정으로 가다가 밴드 뚫고 지금 넘어가 버리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유가 급락하고요. 어젯밤에 7%의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못 오르던 다우지수까지 직전의 박스를 살짝 넘어가는 흐름으로 들어왔습니다. 종전 기대죠. 종전 기대. 그래서 자, 오늘 아침에 자, 화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상한가 들어갔었던 SKC 같은 경우가 오늘 아침에도 13% 강세를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아침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쪽에 당연히 가는 거고, 자, 이거 한동안 쉬고 있었던 종목들 라인이죠. 재건주입니다. 삼성 E&A, GS건설, 전진건설로봇, DLENC, 현대건설, HD건설기계, 두산밥켓 뭐 이렇게 쭉 연결되는 재건주입니다. 중돈 재건 기대주들이 무더기로 튀어나오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E&A 신고가 들어갔고요. 중동 재건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죠. 자, 이 삼성 E&A 그리고 또 다른 종목, 자, 삼성 E&A는 뭐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이고, 자, 또 다른 종목, 속도전의 종목, GS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GS건설의 경우는, 건설은 잘 아다시피, 자, 이게 정책적으로 지금 부동산은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전서부터, 자, 이게 신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잡겠다고 하기 이전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좋지 않은, 부동산 시장도 뭐 극과 극을 이루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좀 버팁니다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무더기로 뭐 부진에 빠지고 뭐 부도 나고 뭐 난리가 나는 이런 데로, 즉 건설 경기 쪽, 부동산 경기 쪽, 주택 경기 쪽이 이제 한계 상황을 보이면서 뭐 개발할 땅도 없고 뭐 재개발할 때도 없고 뭐 그리고 또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빠지고, 이렇게 일부 그냥 호가만 올라가는 형태로 쭉 올라가면서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상황을 보였죠. 경기가 좋고 올라 들어가게 된다면 잘 아시다시피 뭐 상가라든가 이런 쪽도 잘 됩니다만, 이런 쪽도 안 되고 오로지 아파트 하는데, 이게 뭐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되지도 않고 그걸로 더 돈 될 아파트만 올라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건설 경기가 좋지 않죠. 자, 이래서 이 GS건설 같은 경우에 나름 뭐 이렇게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 실적이 그렇게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주 나쁘지는 않았었는데, 자, 이게 상황을 보게 되면 중간에 빅베스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4,300억으로 이미 실적이 개선이 되어 있죠. 저 DLENC 같은 경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 원전의 후발주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원전보다는 중동 재건이라는
이슈로 달고 있죠. 앞쪽에 보였던 삼성 E&A 중동재건 대표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현대산업이고 대부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살금살금 빠져나오긴 하고 있는데 쉽게 실적이 돌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DLENC 같은 경우 4.77배. 그래서 올해 이제 9배 주가가 올라와서 그나마 조금 이제 9배 수준으로 올라 들어갔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GS건설의 경우도 저 밑에까지 뭐 6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헤매고 있었죠. 5배, 6배. 자, 이러다가 여기 중간에 요거는 빅베스 때문에 실적이 여기도 GS건설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빅베스가 수시로 나오죠. 이거 빅베스의 원조 기업이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자, 이러고 지금 돌아 들어왔어요. 이번 실적 같은 경우도 보면 또 1분기에 또 순이익이 또 조금 좋지 않은 이런 흐름들을 보여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너무 싸요. GS건설이 주가가 이제 대우건설이 폭주를 하고 그리고 중동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얼마 들어왔습니까? 최근 주가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100% 즉 더블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더블이 올라와 있어서 현재 PR 10배입니다. 10배. 지수 7000P 시대에 이제 10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해서 5배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싸다라고 하는 거에 이제 재건 기대라는 모멘텀이 붙으면서 이제 불타듯이 이렇게 타고 들어간 이런 흐름들이고요. 앞쪽에는 이쪽에 지금 이 같이 올라 들어가야 되는 종목들이 일제히 반도체처럼 뭐 거의 비슷하게 가는 형태도 있고요. 이게 순서대로 가는 형태도 있죠. 전선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에 건설주들을 보게 된다면 건설주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계속해서 이제 주로 범위는 누구? 연기금. 지금도 매일 장중 단타만 치고 있는 연기금 7000P에서도 지금 장중 단타만 치고 있죠. 이 연기금의 종목 선호도에 따라서 연기금이 사는 종목은 오르고 사지 않는 종목은 내리고, 그래서 이 현대건설하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일찌감치 저희가 대우건설 추천을 드려서 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었죠. 대우건설 빠져나오자마자 자, 이게 똑같은 케이스라고 얘기드렸습니다. 자, 이게 현대건설이 자, 이 앞쪽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현대건설이 이렇게 올라가던 동안 대우건설을 가지도 못했죠. 현대건설은 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 연기금님께서 너만은 내게 나무리 너만은 절대로 못 보내, 죽어도 못 보내, 널 어떻게 보내 이러면서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너만은 절대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같이 죽자 그리고 이렇게 붙잡고 떨어지는 바람에 이 바람이 이꼬라지가 됐다 그러게 들었었죠. 그리고 이 연극임이 돌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흐름들 개선되는 흐름들 보이고요. 그리고 빠져나오기 시가서 집중으로 추천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10배, 10배거의 엄청난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올라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둘 이제 GS건설 요 뒤까지 이렇게 올라 들어갔어요. 그래서 현대건설과 롱숏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 드렸죠. 현대건설은 잡히고 G건설은 올라 들어가고, 자, 이러고 난 다음에 현대건설은 일찌감치 앞쪽에서 보니까 원전 모멘텀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원전 모멘텀이라는 게 얘네들만 있냐라고 하면 이 구조가 계속해서 똑같아요. 자, 저 앞쪽에서 현대건설만 원전이 있었냐 이거야? 아니죠. 대우건설도 있죠. 팀코리아. 자, 체코원전 같은 경우 대우건설이 주 시공사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현대건설만 남한원전 그리고 올라 들어가고 대우건설은 개무시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원전 쪽 모멘텀 같은 경우도 그러면 현대건설, 대우건설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가장 유력한 종목들은 여기입니다. 자, 해외 쪽에서 저 국내 쪽에서는 다 있어요. 근데 해외에서 원전 시공을 한 회사가 3개 회사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지주사 역할로 올라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시장이 이렇게 원전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불거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얘네들뿐만 아니라 DLENC나 저쪽 같은 경우도 원전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해외 시공이라는 경험을 가진 3개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못 따라들고 있다가 대우건설이 이렇게 폭주를 하면서 그러면 얘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해서 뒤늦게 이제 원전을 붙여서 바닥에서 이제 한번 빠져나오고요. DLENC 똑같죠? 이거는 이제 현대건설만 올라 들어가고 있을 때는 무엇도 아니요. 이게 그야말로 이제 개별의 상승 형태로 들어갔습니다만 대우건설이 튀어나오면서 이제 현대건설만 올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우건설은 이게 DLNC 같은 경우하고 GL하고 이거는 같이 움직이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현거는 빼고요. 이제 나머지 쪽들만 가지고 보면, 자, 이게 마찬가지죠. 비슷하게 얘들 올라 들어가고, 그리고 이쪽에서 뒤따라서 원전 모멘텀 1차 올라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건설 모멘텀, 중동 재건 모멘텀. 지금 이제 원전 쪽이라기보다 이걸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중동 재건. 당장 드러나고 있죠. 삼성 E&A. 그래서 요 삼성 E&A 빠져나오고 지금 누구를 정확하게는 누구를 추종하는 형태로 가냐라고 하면, 여기서 상황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빨간 게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쉬고 있는 동안에도 중동 재건이라는 모멘텀을 받고 삼성 E&A가 먼저 튀어나갔죠. 삼성 E&A.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대우건설과 GS건설 뭐 이런 종목들 같이 올라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올라 들어서 쭉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2차 상승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많이 오른 대우건설은 이제 좀 잡혀 있는 반면에, 이제 현재의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나왔던 이 현대건설이 혼자 너무 달리고 난 다음에 쉬는 형태로 들어간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나머지 이 셋,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차이를 벌이고 있는 이 나머지 세 개의 종목들이 중동 재건 기대로 올라가는 흐름이다 라고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멀리서 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이제 현대건설하고 거의 키가 맞춰지는 형태가 되어버렸는데요. 자, 이렇게 1년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1년이면 현대건설은 조금 위에 있고 삼성엔지니어링이 조금 더 위에, 지금 현재 순서로 보면요. 자, 지금 지난 1년간의 기준으로 보면 제일 낮은 종목은요, GS건설이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 낮은 종목은 GS건설입니다. 그래서 GS건설이 현재는 뭐 똑같은 모멘텀, 이 GS건설 같은 경우에, 자, 이게 제가 이 종목을 싫어하는 이유를 얘기를 드렸죠. 분석해드릴 마다 이 GS건설조를 싫어하는 이유 이겁니다. 중동전 덤핑. 이 해 같은 경우에 이게 수주 가장 많이 받은 회사가 GS건설이었습니다. 압도적 1위에요. 중동 수주. 그리고 이때 중동 수주 꼴찌였던 회사가, 저 연도 2011년도에 중동 수주 꼴찌였던 회사가 현대건설입니다. GS건설이 가장 많이 받았고요. 편치 이게 차이가 어디냐 그러면 그 유명한 중동 수주 덤핑전입니다. 현대건설은 이명박 이후로는, 이명박 때문에 회사가 IMF 때 그야말로 산산조각 분해될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 그 뒤로는 현대건설은 어떠한 덤핑전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회사의 원칙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에 현대건설만 빠져서 한 군데도 참여를 안 하고 다 빠져버렸고요. 현대건설은 그러니까 해외에다 다 빠지고 우리 국내 건설사들만, 뭐 이건 뭐 안 붙을 수가 없으니까요. GS건설이 싹쓸이를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덤핑전에 뛰어들어서 그 뒤 결과가 이렇게 모조리 다 폭락을 해버리는 삼성 E&A도 똑같죠. 이제 가장 이제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회사가 바로 이 삼성 E&A 같은 경우가 되는 거고요. 박살이 나버립니다. GS건설과 함께. 이렇게 박살이 났다가 마찬가지예요. 10조선주들처럼, 딱 조선주 케이스다라고 해서 조선주하고 비교를 드렸지 않습니까? 조선주처럼 15년 만에 귀환이 되는 거고요. 현재의 경우에는 이제 주요 건설사들 중에서 이제 가장 싼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GS건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재건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인 삼성 E&A와 함께 주요 메이저사 중에서 제일 싼 종목인 요거, 계속해서 싼 종목 쪽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LS 일렉, 산일전기 이런 거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싼 종목이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쪽에 이제 계속해서 기관들 같은 경우는 미친 듯이 밀고 들어와서 이거 딱 찍어서 드렸잖아요. 자, 기관 LS 일렉과 산일전기로 기관 저가 매수 들어간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볼 때, 자, 이거 산일전기 계속해서 들어가죠. 이건 앞서서 이 산일전기하고 이것도 다시 보여드렸는데요. 여기까지 비교를 해서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뭐 전혀 다른 종목이라도요. 지금 현재의 기관 매수 기조 자체가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효성중공업 그리고 LS일렉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이 증권사의 레포트가 상당히 높지만 정당한 밸류 이런 리포트 나오고 역시 마찬가지 간만에 뭐 거의 쓰레기 같은 레포트만 나오는 요즘 증권사 레포트에서 그나마 요거는 좀 간만에 옳은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자, LS건설, 이 LS일렉 같은 경우가 최근에 1년으로 친다 그러면 이제 효성중공업 다 따라 들어갔는데요. 멀리서 보면 이래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뒤늦게 참여를 하면서 성장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이게 실적 성장 속도가 LS일렉이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LS일렉이 거의 2배 가까이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지만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빨라가기 때문에 빠른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높지만 정당한 밸류 그 얘기 맞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본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모멘텀은 다 같이 타고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모멘텀을 타고 들어가는 회사인 삼성 E&A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 GS건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GS건설 쪽으로 GS건설은 또 이게 건설 쪽에서는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GS건설 같은 경우 기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거의 뭐 모멘텀 들어온다 그러면 어김없이 사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저 앞쪽에서 얘기 드렸던 거 다시 한 번 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성 E&A와 현대건설이 예전에 주가가 2024년도에 실적이 박살이 난 적이 있었죠. 이렇게 이 개박살 나고 있을 때 이때 삼성 E&A고요. 그리고 현대건설도 역시 마찬가지 2024년에는 주가가 그냥 원사이드로 주가가 박살이 났었죠. 신저가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 이때 우리 기관들이 뭐라 그러면서 두들겨 팼냐라고 하면 국내 주택 경기 부진 우려 이렇게 됐다. 대형 건설사 중에서 국내 주택 경기 영향을 제일 적게 받는 회사들입니다. 삼성 E&A는 아예 국내 주택 사업 자체를 하지를 않는 회사고요. 현대건설도 토목 위주의 사업을 하지 주택 위주의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주택 경기 쪽에 우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덜 받아서 움직이는 회사야. 그래서 국내 주택 경기가 부진할 때 반대로 오르는 회사인데 여기서는 반대 소리를 해듣죠. 이런 소리를 하면서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동일한 시기에 정반대 소리를 하면서 끌어올죠. 주택 경기 금리 인하 기대, 주택 경기 활성화 기대 이러고 잡아당기는 종목. 그다음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하면 모멘텀이 들어오면 어김없이 들어오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모멘텀만 뭐 건수만 생겼다라고 하면 그 이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번개같이 돌아서 플러스까지 돌렸다가 패대기 치고요. 계속 가져가는 형태는 아니에요. 이렇게 번개같이 달려 올렸다가 패대기 쳐버리고 번개같이 붙었다가 패대기 쳐버리고 뭐 거의 습관적으로 또 이렇게 돌아간다 얘기했죠. 게임 중에 파워비스나 N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 때는 기대, 네가 살 때는 우려. 그게 가장 기관이 선호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냥 무작정 덮어놓고 그냥 마냥 끝까지 다 사는 형태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기관 선호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멘텀 들어올 때 미친 듯이 사서 끌어올리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종목들이 반 이상이잖아요. 부지기수죠. 그렇죠? 10개의 종목 중에서 8개는 뭐 나온다 그래도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그래도 최소한 모멘텀이 나왔을 때 왕창왕창 끌어주는 게 되는 이런 쪽의 대표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쭉 차익 실현으로 다 들어가서 다시 이 연간이 또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바꿔야지 이제. 자,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들어가야 됩니다. 연기금 팔고 같이 팔고 연기금 같은 경우가 앞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연기금이 장중탄타 치는 시장이에요 지금. 자, 이게 이제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싸니까. 이제 그 사이에 지수가 6,000피에서 이제 7,000피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커버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 종목 GS건설 같은 경우 일단 재건이라는 모멘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삼성 E&A 같은 경우 저 앞쪽에서 추천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매수하라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이건 그냥 홀딩으로 가는 거고요. 이거는 그래서 크게 이제 중기로 러닝 커렉션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1차 들어갔고요. 위로 들어 올려졌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상승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 E&A는 얘는 단타 칠 종목 아니다라고 얘기드렸죠. 이거는 단타 치는 종목 아닙니다. 홀딩형으로 승부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 스윙 쪽으로 공략하셔야 된다. 공략을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삼성 E&A를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택하셔야 됩니다. 변동 굉장하죠, 이거. 삼성 E&A, 삼성 엔지니어에서는 이런 흐름이 잘 안 나와요. 이게 이런 게 순식간에 이렇게 확 쳐가지고 당겨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GS건설은 이게 되죠.
앞서 보신 것처럼 기관이 미친 듯 샀다가 미친 듯이 팔았다가는 이런 흐름대로 보이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라 그러면 지금 정도의 흐름에서도 마찬가지 아직까지는 붙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GS건설 뭐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전쟁 신경 안 쓰잖아요. 전쟁 끝난다 쪽이거든요. 지금 자 계속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공멸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 들어왔어도 여전히 굉장히 싸죠. 자, 이렇게 올라 들어와서 이제 선도 들어갔던 현대건설 그리고 대우건설 여기 보면 딱 전력설비주 생각하시면 돼요.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이 저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3위 이하 쪽으로는 못 들어가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요. 3위 이하 쪽으로는 못 들어가고 있다가 이게 현대일렉까지 비교해서 보여드리면요. 못 들어가고 있다가 이거 뒤쪽에서 이렇게 따라붙는 거 이거거든요. 이거 못 들어가고 있다가 이렇게 못 들어가고 있다가 이제 못 들어가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따라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건설로 치면 현대건설, 대우건설은 그렇게 가는 동안에 나머지 못 들어온 거 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단기 스윙으로 지금 다시 붙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1차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이쪽에 중동 전쟁 쪽이 진짜 끝나는 쪽에서 이제 붙는다라고 하면 이 고가로는 43,000원 선이 되겠죠? 요 선 넘어가는 쪽 아니면 요 아래쪽에서 다시 삼각 잡고 돌아 들어가는 흐름에 눌렸다가 한 바퀴 더 돌리고 들어갈 수 있죠? 기관이 지금 매도 상태니까요. 요거를 전환하기 전 같은 경우에 누적 매도인 경우는 꼭 한 번씩 이렇게 눌러 들어갔다가라는 흐름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눌러 들어온다면 이제 아래쪽에서 받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그대로 흐름이 바뀌어 들어가는 일단 빨리빨리 다시 되사고 보자라고 하는 데면 여기 이렇게요. 그러니까 일단 사고 그 다음에 붙여서 추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공략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길게 건설주들 저기까지 DLENC도 뭐 마찬가지 모멘텀을 똑같이 봤습니다만 현재 눈에 띄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뒤에 뭐 전진건설로봇 같은 종목들도 있을 거고 현대건설기계 같은 종목들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가장 핵심적으로 중동 재건이라 그러면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은 GS건설 그리고 삼성 E&A. 오늘은 이제 삼성 E&A보다 지금 단기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GS건설을 메인으로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뭐 저희가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 칼같이 잡아드리고 있죠. 자, 저쪽 앞쪽에 우주항공을 시작을 해가지고 뭐 통신장비주 또 미천할 때린 거 다 잡아드렸고요. 그 뒤에는 또 보안주 그렇죠? 보안주 같은 경우도 역시 저희가 마찬가지 또 집중적으로 단기 추천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거 지금 나오는 전선주 자, 딱 정확하게 포인트 잡았죠. 기가 막히게 포인트 잡아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닥에서 딱 출발하는 날 거기서부터 잡아가지고 지금 산일전기 같은 이런 종목들도 더블 들어가 있고 전선주 같은 경우는 벌써 200% 다 넘어갔죠. 그러니까 순서까지 그대로 가는 순서까지 다 그대로 잡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효성중공업 현대일렉이 아니라 LS일렉, 산일전기, 그 다음에 일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온에서부터 차례대로 쭉 다 잡아드리죠. 순서까지 다 잡아들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뭐 못 벌려면 못 벌 수가 없죠. 천재투자TV 그리고 우리 천재투자TV에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리딩을 해드리지는 못합니다. 매수가 매도가 지금 사세요 파세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오르고 채팅 앱에 들어가시면 오르고에는 두 사람이 아니라 10배 더 많아서 20명이 있습니다. 20명의 최고 전문가들이 이런 종목들 다 실시간으로 매수 위치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다 찍어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오늘도 대박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